비트코인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마이너스 12%가량의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코인들은 깊은 조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오늘 오전 9시에 마감된 캔들이 윗꼬리까지 대략 플러스 6% 정도까지 반등문을 만들면서 알트들이 하나 둘씩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사실 아직 회복하지 못한 알트들도 꽤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알트코인들은 반등이 가능한 알트코인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알트로 나뉘게 될 거고 아무거나 막 잡아타기보단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종목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바로 어제 영상이었죠. 어제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깊은 하락으로 빠지기보단 횡보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알트코인은 앞으로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 오히려 지금의 하락을 기회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브리핑 드릴 거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어떤 알트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알트코인 브리핑으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면, 자, 비트코인 이전 차트랑 비교하면서 현재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하락이 나와주고 다시 반등이 나와줬던 차트를 봤을 때 큰 하락과 반등이 나왔을 때 사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번 반등에서는 AI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어제 나왔던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에 대한 그 반등분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밈코인에 대한 차트들이 대부분이 반등이 나왔었고, 사실 상승률 반대로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세이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아랫꼬리를 만들었지만 그 아랫꼬리를 다시 채우러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헌트코인도 동일합니다. 헌트코인도 아랫꼬리를 만들었지만 다시 이 아랫꼬리를 음봉으로 채우러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트코인 기준을 잡아야 될 게, 자, 지금 보시는 검정색 시선 21선에서 검정색 시선 밑으로 빠진 코인들이 있는지를 첫 번째로 봐야 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왔던 이 거래량 캔들 자리에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지를 두 번째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알트들이 있다면 추가적인 반등보단 오히려 조정에 대한 그 기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비트코인이 3월이 시작되면서 크게 반등문이 나와주면서 알트코인 강하게 반등문을 보였던 차트 중에 하나가 세타퓨엘이 있었었죠. 세타퓨엘이 자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고점까지, 자 이때가 플러스 125% 정도 반등문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제가 영상으로 브리핑을 전달드렸던 게, 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이 캔들 시가 밑으로 캔들이 빠지게 된다면 이 기간에서 우리는 조정을 갖게 될 거다. 거래량이 터졌던 양봉 캔들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지만 반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렸을 때는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 구간을 만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래량 캔들 시가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이 추가로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리가 될 거다. 우리가 이 조정에 대한 기간과 조정의 폭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더 큰 거래량을 키우는 캔들을 만들고 더 큰 상승분을 만드는 차트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최근에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로 브리핑을 드렸던 게, 자, 최근 이 조정 기간이, 자, 과거 세타퓨엘 차트를 봤을 때 이 거래량 터졌던 캔들부터 현재 자리까지 조정 기간을 49일 정도 만들었지만, 최근 알트코인 장세를 봤을 때, 자, 아더코인이 3월 3일날 양봉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다음 봉에서 바로 음봉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이 양봉 자리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키워줬을 때, 자, 이때 반등이 거래량을 기점으로 플러스 24%까지 반등문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이 조정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사실 최근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게,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 캔들을 깨고 내려오는 차트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라는 브리핑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코인들은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가 중요한 추가 반등 구간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헌트코인도 동일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터졌던 양봉 캔들 밑으로 캔들이 빠져줬지만 과거 세타퓨엘에서 나와줬던 것처럼, 그리고 최근 아더코인에서 나와줬던 것처럼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매수 진입 자리가 분명 나올 거다.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고,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진입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자, 과거 세타퓨엘이랑 아더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세타퓨엘은 조정이 49일, 아더코인은 딱 하루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조정 구간이 49일을 끌고 갈지 혹은 하루 이틀만 끌고 바로 반등이 나올지는 사실 지금 예측하는 건 정말 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잡을 수 있는 그 기준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헌트코인을 평가하자면 지금은 반등보단 오히려 조정 기간을 갖는 중이다. 그럼 다시 비트코인 내용으로 돌아오면,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거래량 캔들을 이탈한 차트들도 있고 혹은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한 캔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은 매수세를 죽이는 장세를 보여주면서 어제처럼 AI 위주의 코인들만 반등분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는 전체적인 상승분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가는 놈만 갈 수 있는 그런 장세를 당분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계속 하루 이틀 반등분을 보이지 못한다면, 저점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낮추는 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저는 최근에 나왔던 비트코인의 최저점 자리인 64.5K 라인도 충분히 깨는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알트코인 움직임을 좀 더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관점을 영상에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64.5K, 결국 65K 정도가 되겠죠. 65K 라인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횡보할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고, 혹은 하락으로 차트가 내려올 가능성을 30%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가 어제 비팅에서 관점 공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구간에서 4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역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은 약 6% 정도짜리 반등분이 나와주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비팅에서 관점 공유방은 제가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점 공유방 들어오셔서 다음 브리핑 받아보시면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횡보랑 하락이었었는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횡보랑 하락도 아니고 바로 급등이 나오는 차트가 나와준다면 저는 이 급등에서 사실 알트코인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볼 것 같고, 이 상승에서 지금처럼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좀 따라붙지 못하는 코인들이 나와준다면, AI나 뭐 특정 코인들 위주의 상승분이 나와준다면 저는 오히려 더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차트를 볼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최근 이 비트코인 장세를 봤을 때, 최근에 비트코인이 3일 연속 은봉으로 일본 캔들이 내려오는 캔들이 나와주었고, 알트들은 마이너스 약 20%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숏의 입장에서도 이제서야 막 숏 진입을 들어가보자, 야 이거 진짜 하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이런 단계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 숏 물량을 오히려 반대로 죽이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저는 오히려 건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숏을 죽이는 숏 스케이징 정도의 상승으로 바라볼 것 같고, 급등 뒤에는 이런 숏 스케이징을 만들고 다시 급락하는 차트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대응이 사실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제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이 횡보 장세를 현재 구간에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고 있는 허용 범위는 딱 이 구간입니다. 이 매물대 라인이 61.5K라고 어제 말씀드렸었고, 크게 봤을 때는 61에서 62K 구간입니다. 결국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와주더라도 저는 이 61.5K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반등 역시도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가장 좋은 건 해당 자리에서 매물대를 쌓으면서 상승에 대한 힘을 만드는 게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정말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61에서 62K까지 허용 범위를 두는 이유가, 일본 캔들 기준으로 현재 이 매물대의 지표를 봤을 때 최근에 가장 많은 매물대를 쌓아줬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의 마지막 자리가 61.5K입니다. 만약에 해당 자리 밑에서 음봉 캔들로 내려오는 봉 마감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 매물대 라인이 52K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구간부터 그 하락폭이, 자, 이 라인을 기준으로 쟀을 때가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도 그렇고 알트도 그렇고 큰 범위의 하락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보고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하락이 나온다면 비트코인 반감기 전 매번 큰 폭락은 있었다라는 문구로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하락에서도 저는 매수세는 강하게 붙어줄 수 있는 장세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한 그런 폭락장으로 시장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사실 막연한 ETF로 인해서, 그리고 반감기,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지금 장은 쉽게 죽이기도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먹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은 한 번쯤은 남아있다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달콤한 상승 뒤에는 분명 하락도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상승과 하락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 비트코인을 먼저 분석하고 알트코인 방향성을 예측해야 하지만 저는 결국 알트는 비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움직임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 그 방향성은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자발트 상승 뒤엔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었죠. 매번 자발트 상승 뒤엔
대한 조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정이 앞으로의 장을 완전히 하락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으로 가긴 않을 거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완전 하락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부분이었고 단지 오른 상승에 대한 조정이 저번 주 주말에 나왔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조정에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을 통해서 더 큰 상승할 수 있는 그 알트코인들을 발굴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알트코인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차트는 멀티버스 X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처럼 최근에 나왔던 이 거래량 캔들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차트들을 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도 동일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멀티버스 X 차트도 동일합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터져주는 캔들이 나와줬고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반등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 다음 조정에서 이 차트의 캔들 자체를 깨지 않고 아래꼬리를 달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붙여주고 있는데 저는 멀티버스 X 차트가 지금 만약 바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나왔던 캔들이 3월 3일에 나왔던 캔들입니다. 3월 3일에 나왔던 캔들의 시가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래꼬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준다면 저는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다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엑시 인피니티 역시도 동일합니다. 거래량 캔들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엑시 인피니티는 현재 지금 해외 장세에서 게임 관련된 코인들도 자금이 일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엑시 같은 코인도 지금의 양봉 시가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첫 번째 저항 자리가 지금의 이 양봉 시가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과 추가적인 좀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차트다. 그리고 현재 상승분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아발란체는 제가 이전 관점이랑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나왔던 상승에서 제가 이 아래꼬리 부분, 결국 이 캔들 두 개 자체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해서 모아가도 괜찮은 차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1차적인 저항 자리는 최근 상장 직후 나왔던 여기가 85,000원짜리 85,000원짜리 양봉 캔들 위에서 양봉 마감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해당 자리 위에서 양봉 마감해 준다면 추가 반등 역시 가능할 수 있다. 이 매물대는 한 번은 보러 가는 차트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아발란체가 85,000원 위에서 양봉 캔들 마감되는 캔들이 어제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은 매물대 영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 구간이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만약에 직전에 고점 자리까지 넘기는 상승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필히 이 85,000원 자리를 깨지 않는 하락이 나와줘야 됩니다.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차트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진입이 좀 가능해 보이는 차트도 좀 있어서 가져왔는데 다름이 아니고 현재 보고 있는 차트가 좀 IQ입니다. IQ는 제가 최근에도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던 캔들이 나와줬고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브리핑 드렸던 게 거래량이 터졌던 이 양봉 캔들 밑으로 음봉으로 빠지는 캔들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현금화가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캔들을 다시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아더코인과 동일하게 현재 자리에서 IQ가 지금의 여기가 20.84입니다. 20.84 자리를 지켜만 준다면 저는 최근 이 니어 프로토콜이랑 더그래프 반등분이 나와줬던 것처럼 이 AI 관련된 코인으로 IQ 역시도 추가적인 반등분을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한 가지 더 주목해보고 있는 게 어제 나왔던 시바이누죠. 시바이누는 많은 분들이 저도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차트다라고 차트를 좀 알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제가 이전에도 기준점을 계속해서 잡아드렸지만 마지막에 나왔던 양봉 캔들 밑으로 빼는 하락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건 사실 진입에 대한 기준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되면 추가적인 반등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자리를 일탈하고 내려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조정을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양봉 캔들이 나왔던 이 장대 양봉의 중단 자리에서 첫 번째로 양봉을 만들어주는 캔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중단 자리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계속 위에서 매물대를 쌌다가 크게 한번 중단 자리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바이누가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이 이제서야 막 양봉 캔들을 만들면서 장대 캔들의 중단 자리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어드린 지금 이 파란색 실선 안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매물대를 쌓아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1차적으로는 양봉 캔들의 시가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거고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준다면 저는 정말 큰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보고
보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같은 차트가 제가 이전에도 영상 브리핑에서 설명드렸었던 스택스 차트랑 좀 동일한 차트인데, 자, 스택스 차트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시바이누랑 동일하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구간이, 자, 거래량이 터졌던 이 양봉 캔들이 나와주고 양봉 캔들 시가 밑으로 캔들이 빠지면서 조정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 구간 안에서 장대 캔들의 중단 자리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 봉에서 다시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만약에 시바이누가 지금 스택스랑 동일하게 해당 자리 중단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첫 번째로 장대 양봉 캔들의 시가 자리에서 한번 저항받는 모습이 나와줄 거고, 다시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시바이누 역시도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과거 스택스처럼 거래량 캔들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더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차트가 나올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기준점을 깨고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털고 그냥 떠나기보다는 어떤 기준점을 잡고 다시 또 진입 자리를 좀 봐야 할지, 혹은 어떤 코인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지를 정말 바쁘게 분류하는 과정을 필히 가져야 하는 구간이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볼 수 있는 코인들이, 자, 저스트 코인처럼 저스트도 어떻게 됐죠? 지금 양봉 캔들이 나왔던 이 거래량 자리 밑으로 캔들이 빠져주는 구간이 나와주었고, 다시 일본 캔들 기준 검정색 시선인 21선 밑으로 빠지는 캔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 윗꼬리만 봤을 때는 설거지다, 끝났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사실 윗꼬리를 달아주고 이 양봉 캔들 밑으로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을 터뜨렸다면 저도 좀 이야기가 달랐겠지만, 사실 지금 같은 차트는 오히려 이 자리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저는 분명 더 큰 상승 그리고 더 큰 거래량 충분히 터뜨릴 수 있다. 특히나 저스트 같은 코인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부터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계속해서 이런 윗꼬리를 달아준 캔들이 많이 나왔던 차트입니다. 아마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에 대한 기준이 정말 좀 궁금하다,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 영상에 댓글도 많이 이렇게 정말 21개나 달아주셨는데 많이들 달아주고 계시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다 댓글을 못 달아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도 최대한 한 분 한 분 답변을 좀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에 좀 궁금한 코인들 답변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달아줄 수 있는 좀 그런 자리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